어제 그제 임지봉 교수가 한 말대로 대통령직을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이 보이느냐, 그동안의 한 행동을 보면.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내란을 계속, 사실은 본인이 구속된 다음에도 내란을 계속 선동했잖아요. 안 되면 뭐 서부지법 가가지고 막 깽판 쳐라. 그리고 본인은 저 체포영장 발부됐지만 경호원들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그 사법부의 권능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나는 안 받을래. 경호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, 나는 통칭이 한 거야. 그러면은 본인이 법 위에, 헌법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피력을 한 거잖아. 그리고 옆에 지지자들한테 정치적으로 나는 거의 왕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는 거야.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가 좀 예상이 된다. 그러니까 선례가 그렇지. 쌓여야 앞으로의 방향이 나오는. 그 전에는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학습이 안 됐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핵심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윤석열 탄핵 사건은 사건 번호도 다르고요. 내용도 다릅니다. 그렇죠. 더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탄핵을 큰 칼에 비유를 했잖아요. 이 수학도 초등학교 수학 다르고 중학교 수학 다르고 고등학교 수학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맡겨진 권한의 범위, 권한의 크기,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탄핵의 기준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오늘 감사원장 탄핵 기준 했는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? 그 중대함이라는 게 윤석열을 판단할 땐 중대함의 요구사항이 더 높아져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탄핵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. 사실은. 네. 엄밀히 말해서. 네.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민주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지. 임명했을 뿐이고 헌법기관장으로서 독립성이 있으니 한 초등학교 수학 정도의 독립성, 어려움을 갖는 건데 그러네. 대통령은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어려움을 지금 미적분 정도를 요구하는 겁니다. 헌법재판소가. 국민이 선출했으니까. 그래서 기준이 다릅니다. 이거 정확합니다. 왜 탄핵 의결 요건도 다르거든요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. 아무리 윤석열이를 고등학교 수학 기준을 잡고서 들여다봐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거, 이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친위 쿠데타, 그리고 헌법에서도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정해놓은 내란과 외환죄, 내란 우두머리, 이거는 탄핵을 아무리 고등학교 수학 기준으로 봐도 현미경 100대 갖고 와서 봐도 다 100이면 100 탄핵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최재희 원장과 명칭은 똑같이 쓰지만 사건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. 훨씬 높게 요구합니다만은 윤석열의 내란행위라는 것은 그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. 예.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과 헌재 탄핵이 기각된 것과 그러니까 검사장들과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이상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. 윤석열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거를 뭐 개런티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.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. 가령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역대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? 제일 처음에 탄핵이 시작된 게 이상민부터였잖아요. 이태원 참사. 이태원 참사. 예.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슬쩍 내비쳤고 제가 그때는 KBS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 행안부 장관 세월호 참사 때 행안부 장관 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죠. 해수부 장관. 그 해수부 장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사표를 굳이 내고 박근혜 그때 대통령이 잡고 뭐 이랬는데도 사안이 정리되면 꼭 사표를 내겠다라고 해서 본인은 그 약속을 지키고 사표를 냈거든요. 수습만 하고 물러났죠. 수습만 하고 물러났어.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이주영 장관이 직접 지상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. 이주영 전 장관이. 아니 그거는 본인은 행정관으로서 그리고 관료로서 장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. 그게 이제 보통 뭐 보수건 진보건 상식적인 정치인들의 행위잖아요. 그리고 그 사표를 수리를 했고 근데 이자들은 이상민도 그렇죠. 윤석열도 그렇죠. 그냥 이진숙도 그러고 다 개겼잖아. 네.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씨가 한 걸 보면은 네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도 있는데 또 이게 그런 게 또 작동을 하려면
거기 현장에 있는 그 유가족들과 그렇죠. 그 피해를 본 분들의 또 신뢰를 얻어야 그런 해법이 가능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가서 그냥 살잖아요, 이주영은. 살았지. 그렇죠. 수염도 안 깎고. 그 진도에 가서 살았어.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했어요. 네, 아. 거기서 그냥 살아버리잖아요. 그리고 아. 거기서 같이 그냥 있어버리니까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미워합니다. 이 사람을. 그렇습니다. 당신이 뭐 한 게 뭐 있냐. 당신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고 막 구박하고 막 이러는데. 구욕 다 먹었고. 그렇죠. 근데 그때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났어요. 맞아. 그렇죠. 이주영 해수장관은 진짜 좀 가자마자 이게 나가지고 그렇죠. 그렇지. 근데 거의 계속 그냥 앉아 있고 계속 그 얘기 다 듣고 거기서 손잡아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유가족들이 그 진심을 알아줍니다. 그 진심을 알아주고 아무리 그렇죠. 무슨 뭐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라고 해도 여기 이렇게까지 있으면은 그 딱한 일이다 해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막 이래요. 근데 이상민이라는 사람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태원 참사 때 그렇죠.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고 네. 무슨 경찰이 뭐 어떻게 했다는 둥, 뭐 저렇게 했다는 둥, 뭐가 의심이 된다는 둥, 저렇다는 둥, 무슨 뭐 있다는 얘기나 하고. 경찰 풀었어도 못 막았다 뭐 그렇죠. 이런 소리를 많이 했죠. 그 개소리나 하고. 그리고 그 분명히 그때 야당은 지금이야 무슨 뭐 무조건 탄핵이냐 줄 탄핵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예. 그때는 해임 건의를 했어요. 해임 건의를 먼저 했고 해임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해임 건의를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해임 건의이기 때문에 예.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기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예. 과거 정권 같으면 그래도 야당이 해임 건의를 통과시켰으면 굉장히 그거를 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리 그 극한 대치가 있어도. 근데 뭐 콧방귀나 끼고 예. 그거 하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. 그렇죠. 장관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. 갔더니 또 그거를 뭐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했다며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투로 그렇죠. 뭐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냐라는 투로 뭐 또 들어눕잖아요. 그런 행태로 일관을 하는 정권이지 않습니까? 그래 놓고서는 지금도 무슨 뭐 줄 탄핵을 29번씩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게 내란이다. 그게 오히려 내란이다.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뭘 지금 와서 무슨 계몽을 했다고 그러고. 국정 파탄의 책임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지는 거지 무슨 야당이나 무슨 진보 유튜버들이 지는 건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요. 이거 예.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전 예. 오늘부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줄 탄핵 프레임. 이 보수 언론 벌써 이거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줄 탄핵이고 나라를 발목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아주 멀리 빠져버립니다. 예.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력한 논거 하나를 딱 오늘 제시를 할 테니까 요걸로 그냥 맞는 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. 뭐냐면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.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있는 제도가 첫 번째고요. 만약에 이걸 줄 탄핵으로 해가지고 발목 잡기 해서 윤석열이를 정당화시킨다면 예를 들면요.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, 구조가. 그럼 윤석열, 한동훈 가장 무죄를 많이 받은 검사입니다. 무능한 검사입니다. 그러면 윤석열이도 줄 기소해서 줄 무죄 나온 게 너무 많거든요. 보통 무죄율은 1에서 3% 나옵니다. 이 특수부 검사들 하도 수사 잘못하면서 양승태 무죄 나오죠. 임종원 무죄 나오죠. 박주선 옛날에 의원 3번 구속에 3번 무죄 나오죠. 정도원 의원도 무죄 나와서 그때 우울증 호소했죠. 이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이 줄기소에서 줄무죄 나오는 이 부분은요. 이 탄핵과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. 한 사람 그냥 매장시키는 거거든요. 그렇지. 아니 뭐 탄핵이야 정치적인 거니까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요? 좀 강도가 약해요. 네. 근데 형사 재판은 다르죠. 한 그렇지.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완전히 그냥 묻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.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 대해서 줄 탄핵으로 지금 발목 잡기로 프레임을 접근한다면 윤석열이부터 이거 줄기소 줄무죄부터 해결하고 와야 돼요.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이 사람들이 줄기소 줄무죄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적폐 수사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. 그때 직권남용 법리를 다 적용해가지고 줄기소로 줄무죄 다 나와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프레임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참 이거 뭐 다행이라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윤석열, 한동훈일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기소, 줄무죄 요걸로 가지고서 먼저 해결을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의 뭐 탄핵을 가지고 발목 그렇습니다. 잡고 할 사안은 아니다. 그 예. 말씀 드린 겁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